음향학적으로 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바이올리니스트 분들이 이런 식으로 활을 하세요. 손가락이 이쪽으로 향해 있죠. 무게가 검지로 향해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좀 더 날카롭고 선명해요. 똑같은 주법의 비올라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헛도는 소리 들리세요? 비올라는 무게가 여기로 가야 합니다. 비올라 주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반응이 느리다, 무게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비올라는 음향학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너무 작은 악기예요. 비올라가 정말 이상적인 소리를 내려면 53cm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 악기 39.8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지 못한 크기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악기예요? 또 하나, 어린 아이들이 바이올린을 하면서 이제 이쯤은 바이올린 크기를 바꿔도 되겠다라는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이건 러시아에서 제 선생님이 하신 건데, 여기를 잡았을 때 이제 잡힌다 하면은 악기를 바꿔요. 자, 물론 저는 이제 성인이고 이건 4분의 4 악기니까 너무 편안하게 잡히죠? 비올라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비올라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네. 이제 막 한 13살 정도 된 아기가 4분의 4를 받았을 때 이제 낑낑낑낑 그 느낌이에요. 늘. 저는 키가 159입니다. 작아요. 근데 팔은 꽤 길어요. 그래서 제 친한 언니가 저더러 맨날 고릴라라고. 그나마 팔이 길어서 비올라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여기를 벌리고 있는 포지션은 사실 큰 무리가 갑니다. 어디에 무리가 가냐면요, 여기에 무리가 가요.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보세요. 반면 바이올린은 한 요 정도니까 무리가 덜 가요. 비올라, 바이올린. 그리고 무게를 더 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큰 소리를 내려면은 있는 모든 그 자원을 다 끌어서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요. 신체적인 조건은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키가 작은 여자고 몸무게는 충분히 나가요. 그래서 댓글 다신 분의 그 고충은 제가 100% 공감할 수는 없으나 제 선생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180이 넘으셨고 등치가 좋은 남자분들이세요. 손가락 두께 자체가 달라요. 팔 굵기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닐스 멘케마이어 같은 경우는 원래 바이올린을 하시다가 바이올린이 너무 소리가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연주할 때 꺽꺽거리고 막. 근데 비올라로 바꿔보라는 권유에 비올라로 바꿨는데 바로 소리가 나더래요. 덩치가 있으니까 그만큼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게로 바이올린을 하니까 꺽꺽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비올라를 하니까 바로 물 만난 물고기가 되신 거죠. 정말 몸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 소리가 기가 막혀요.
제가 그분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할 수 있는 연습들을 공유해 볼게요. 소리 연습은 악기의 울림통을 이용하고 나의 편안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리를 벌리시고 서세요. 악기를 그대로 올립니다.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세요. 무릎을 너무 피지 마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 그러니까 몸이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숨을 내쉬면서 소리를 내볼게요. 가방을 하나 메고 해보세요. 그럼 어깨가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오른팔의 무게를 느껴보고 싶을 때 가방도 있지만 의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도선에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선이 제일 어려워서예요. 비올라의 소리는 이 두 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세 개네요, 엄지까지. 얘네가 소리를 끌고 가야 돼요. 검지는 방향, 중지는 중심입니다. 소리 색깔은 이 둘에 있어요. 얘네의 힘을 기르시려면은 거꾸로 해보세요. 무게가 확 달라져요. 이 무게를 이겨내실 수 있으면은 준비가 되신 겁니다. 여기로 다시 보내볼게요. 자, 이러면 소리가 쉽게 안 나요. 그럼 뭘 하게 되냐? 누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제 학생들에게 강아지 손으로 가르쳐요. 강아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요 손. 근데 여기에 우리가 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그 무게, 팔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벌리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한데 면적이 조금 넓을수록 편하더라고요, 저는. 또 너무 이렇게 굳어 있으면은 약간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도 해보세요. 물건이 그 탄력이 없으면은 던졌을 때 깨지거나 망가지잖아요.
근데 공처럼 탄력이 있으면은 망가지지 않죠. 내가 얼마나 탄력을 갖고 있는지 사실 활털의 탄력을 따라가시면 돼요. 위로 갈수록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밑에 있으면서 여기를 벌려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소리 망가진 거 들리시죠? 이 손 모양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게를 실는 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실는다 하면은 전체에 실려요. 근데 여기에 실는다 하면은 여기를 놓쳐요. 이렇게 하면은 나의 기본적인 뼈대와 살의 무게와 활이 만나면서 소리를 내기가 조금 더 편해져요. 사실 소리라는 것은 같이 만나서 찾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많은 분들을 일일이 다 만나뵐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서 뭐라도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우리 비올라의 울림 계속 찾아가요.